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복지주택 거실은 아담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찻잔을 쥔 손가락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남편 태식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서연이 왔다 갔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노후를 대비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식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순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쁠 때 정수는 아이들과 집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퇴 후 두 사람은 복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원이 되었고 서연은 결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정순과 태식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씨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썼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코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JL 신탁에 위탁되며 수익자는 불명예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모두 신탁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불명예 후견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언장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조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정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유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정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유언장이 나왔다. 유언장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다 신탁회사로 넘어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요? 예금도요? 그래. 전부 그럼 저랑 서연이는요? 너희 이름은 없더라.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도 연락해야겠구나.
내일 다들 모이자.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 뜻이 있었을 거야.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정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게 무슨 말을 남기려 했던 거예요?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일 아이들이 오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복지주택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를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눈 밑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유언장 사본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서연도 옆에서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2의 신탁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민수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정수는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셨단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이런 걸?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구나. 민수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빚이라도 있으셨나요? 없었어. 그럼 사업 문제라도? 회사는 오래전에 정리했잖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다른 가족을 두셨던 건 아니겠죠? 정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그게 이렇게 이상한 유언을 남기셨다며.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예요? 불명예 후견인이 뭐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민수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탁 회사에 연락해봤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갈게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오후 3시 세 사람은 시내에 있는 JL 신탁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신탁회사가 이런 곳에 있다고?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습니다. 고 김태식 씨 유족분들이시죠? 저는 제2의 신탁 담당자 이준호입니다. 민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회사가 정식 등록된 신탁회사가 맞습니까?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신탁 계약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신탁 재산으로 관리되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불명의 후견인이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부분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기밀입니다. 서연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우리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준호는 침착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신탁의 원칙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준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탁 해지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까다롭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가족 전원의 합의와 신탁회사의 승인이라고? 예,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승인 기준은 뭔데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합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가 벽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이상해. 아버지가 왜 저런 회사에? 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다. 정말요? 아무것도? 없었어. 서연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이빠 혹시 오빠가 뭔가 아는 거 아니야?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아버지랑 사업 얘기 많이 했잖아.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라. 서로 의심하지 마. 하지만 이미 공기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랑 상담 약속 잡았어요.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요. 내일 비행기표 바꿔야 해서. 둘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뭉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깊이 찢겨갑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 속 태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드물게 찍은 미소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가족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설조사원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사원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두툼한 파일을 민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JL 신탁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민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회사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설립 연도는 10년 전이었습니다. 대표는 이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서류상 대표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불분명해요. 주소지도 허위고요. 조사원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거기에는 5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재산을 신탁에 넘겼습니까? 예, 패턴이 똑같아요. 사망 직전에 계약하고 유족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민수는 파일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완벽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조사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신탁 관련 서류였습니다. 맨 아래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작년이었습니다.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걸 내가 서명했나?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설명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노후 대비용이라고 했지. 믿을 만한 회사라고. 정수는 다른 서류도 뒤적였습니다. 비슷한 동의서가 3장 더 나왔습니다. 모두 그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랐습니다. 몇 달에 걸쳐 나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승인한 거구나. 그녀는 손을 떨었습니다. 찻잔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다. 서연이 깨진 조각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정리하다가 서연은 탁자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신탁 동의서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내게 서명하라고 했던 거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다. 이게 뭔지. 서연은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화장실 좀. 서연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아래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어머니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희. 서연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상당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김소희가 누구예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에서 통장 봤어요. 김소희 명의로 된 통장. 그건 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조카다. 조카요? 그럼 왜 어머니가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맡기셨어. 그 애가 어려울 때 돕고 있었거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매달 있던데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건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탁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재산을 넘기신 건 아니겠죠? 아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럴 리 없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해야겠어요. 그러지 마라.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요? 이건 중요한 단서잖아요. 내 오빠가 알면 더 복잡해진다. 어머니, 지금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내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했는지.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호텔로 돌아갈게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그래. 서연이 나간 뒤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그림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차갑고 음습하며 그녀가 알던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정우 법무법인 정우.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정수는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내일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녀는 주소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법무법인 정우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70대였습니다.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정순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 오랜만이군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태식이 일로 왔다고 들었어요. 정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정우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항이 너무 모호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서명했더군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정우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태식이가 생전에 저한테 한 번 상담을 왔었어요. 언제요? 작년 여름쯤 신탁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말렸습니다. 이런 건 위험하다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가족들과 함께 신탁회사를 정식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 뒤, 네 사람은 제2의 신탁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민수, 서연, 정순, 그리고 이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표가 직접 나왔습니다. 대표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이름은 강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는 악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아버지 재산 돌려받겠습니다. 강미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감입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죠? 정순 여사 본인이 직접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미선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정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날짜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를 속인 거 아니에요? 강미선은 침착했습니다. 고 김태식 씨도 함께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태식이 정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는 듯 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정순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저게 제가 맞나요?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그랬던 걸까? 남편과 함께, 자식들 몰래. 이정우가 강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음성이 없는데요. 그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입니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강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언자의 의도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뭔가 알고 있어요. 제 남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강미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벽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사람들 완전히 사기꾼이야!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죽기 전에 엄마를 협박했던 건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럼 왜? 나도 모르겠구나. 네 사람은 근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이정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JL 신탁이 태식 씨 말고도 여러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닙니다. 이정우가 정수를 봤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순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무실, 남편, 서류, 펜,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여보, 이것만은 꼭 해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수는 두 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놀랐을 거야.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내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함께 가야죠.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믿었던 얼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민수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모았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서연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우가 정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순 씨,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서류인데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정우는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태식이가 남긴 또 다른 서류입니다. 신탁회사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여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난 뒤겠지요. 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정우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고 당신의 시간을 내어 주었지요. 나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소희는 당신이 젊을 때 돕던 조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의 돈은 내가 당신 명의로 모은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정순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탁 계약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급하게 재산을 나누고 당신이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습니다. 1년의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를. 정순은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신탁의 진짜 수익자는 당신입니다. 1년 후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만의 삶을 살 것인지.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식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복지주택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서연도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신 거야. 우리 모두 놀란 거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괜찮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재산은 어머니 거잖아요.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생각해야겠다. 내 아버지가 준 시간이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은 자랐습니다.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고맙다. 너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며칠 뒤 정수는 제2의 신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강미선 대표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수는 앉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인께서 참 신중하게 준비하셨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제 역할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정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돕고 집을 돌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궁금했습니다. 다른 삶은 어땠을까? 남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민수는 빚을 갚았습니다. 서연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정수는 복지주택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정순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꿈이 뭐였냐고. 나는 대답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고. 그 아이가 말했다. 지금도 선생님이시잖아요. 정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선생님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야 나를 찾았어요.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